요즘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정사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거 포기 못해요 하는 게 겹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포기 못하는 것들, 우리 피디님들 절대 포기 못하는 것들 있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있죠. 외모죠. 그렇죠. 외모, 나이. 나이. 그렇죠.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없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외모랑 나이를 빼면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외모, 나이, 직업이나 아니면 뭐 집안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조금 나누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은 외모, 나이예요. 얘기를 해봐요. 여성분이요,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외모가 조금 떨어져요. 어떠시겠어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젊은 피디님은 강남집 내가 사면 되지. 강남집 내가 살면 되지? 근데 강남집 플러스 현금으로다가 10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랬다니까요. 남성분들은 요구하는 것들은 있어요. 똑같아요. 어려야 되고요, 예뻐야 돼요. 이거는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 쓰지만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장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력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자산이라든가 집안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남자 키 180 이상 아니면은 175 이상. 첫 번째 들어오는 게 키, 외모. 남성분들의 외모는 키거든요. 키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딱 걸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 키가 그럼 180이야. 직업이 없어. 학교는 뭐 고졸이야. 앞으로도 뭐 일할 가망성이 안 보여. 이런 남성분 괜찮아? 그러면 그거는 싫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딱 절대 안 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결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조건을 보면서 이쪽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하는데, 저희랑 얘기를 할 때 타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요즘에 와서 그래요. 저는요, 무조건 키가 180이 넘어야 돼요. 왜요? 왜 키 크신 분들을 좋아하세요?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본인이 부족한 거를 상대방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거를 조금 더 충족을 시키려고 그래요. 180이신 분들은 155를 안 좋아해요. 그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180이 좋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건가요? 안 해요. 저희하고 타협이 안 돼요. 우리가 본인이 원하는 거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들이고, 그 부분 내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희랑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엄청 예뻐. 엄청 예쁘다라는 게 막 지나가면은 막 쳐다볼 정도로 엄청 예뻐. 돈이 뭐 많지도 않고, 뭐 학벌이 되게 좋지도 않고, 직업이 엄청 뭐 좋지도 않아. 이런 여성분들이 남성분의 나이를 열었을 때 10살 이상, 12살 이상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직업이 뭐 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매칭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엄청 많아요 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연애시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만났으니, 연애시장은 당연히 만나죠. 다 만나죠. 누구는 못 만나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결혼시장까지 끌고 와서, 저는 연애시장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으니까 여기서도 만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돌려보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내려놔야 돼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못 내려놔요 하라는 분들이 가시는 거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랑 타협을 하시면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저희랑 말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랑 진행이 되는 거고, 대부분 와서 포기를 못해요 라고는 하지만, 저는요, 학벌은 절대 포기 못해요. 무조건 스카이 나와야 돼요. 스카이 나온 분? 헤드레스 있죠. 스카이 나왔는데요, 직장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나오는 의미가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머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딱 꽂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쪽 시장에 와서 꽂혀 있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스카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대기업 다니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어떠한 부분에 거기에 그냥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장에 와서 절대 저는 이건 내려놓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서울대 나왔다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고 있어요. 그냥 공부를 잘했고 머리가 좋았고 이 사람은 뭐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고 확률 게임인 거지 100%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방대 나왔으면 뭐 다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뭐 고졸이라고 다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확률 게임인 거지 아닌 케이스 되게 많아요. 내가 만약에 부자를 만나보고 싶은데 부자 중에서도요 고졸인데 엄청 부자 있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는 결혼정보에서는 조건만 보잖아요. 조건만 어떻게 보죠? 조건이 그렇게 다 똑같나요? 그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고. 조건이 딱 이렇게 부합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육각형 분들 아닐까?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는 요즘에 분들이 결혼은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남녀 여소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왜 없어요?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 사람이 설마 없겠습니까? 아무나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랑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랑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는 거야? 내 눈에 딱 맞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요 내려놓지는 못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환경들, 직장을 다니면서 누리고 있는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결혼이라는 거는 너와 내가 만나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요즘의 젊은 분들은 내가 내려놓고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너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성분들 뭐 게임 많이 하잖아요. 생활 조금 내려놓으면서 여자친구하고 생활을 조금 정리를 해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취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다녔어. 결혼해서도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닐 거야.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어요. 필라테스도 나는 매일 할 거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닐 거고 근데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고 살림이라는 거를 합치게 되면 솔직히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정말 내려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는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누구 그 중에서 없나? 이렇게 찾는 거고 남성분들도 내가 맨날 신발 모으고야 내가 저 캐릭터 맨날 사는데 내가 미쳤냐? 이래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느 정도 나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분들이 그래도 결혼 시장에 들어와서 조금 양보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못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외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여기에 와서 돈 냈으니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욕심을 부리니까는 자꾸만 저희가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의 객관화를 자꾸 못 시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연봉을 4천을 받아요? 내가 6천 버는 분을 만났어요? 정말 그분한테 떠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2천만 원 더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야 6천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거고 그 사람을 평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남성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고 그러면서 여성분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뭐 듣고 보니 그러네요. 키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학벌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직장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자체는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생활을 내려놓는 사람들만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양보를 해야죠. 결혼이라는 거는 힘들어요. 고난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시작은 왜 시작하냐? 또 다른 또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다른 행복인 거고 또 다른 가정을 또 꾸리고 사는 거니까.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결혼을 하죠. 이 정도로 충족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흔히 알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죠. 1년에 뭐 2번씩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1년에 하나씩 뭐 명품백을 사야 되고 너무 과하게 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늘 하던 거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충족을 나는 요구를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남편한테 돈을 달라는 거는 아니야.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쓸게. 네가 버는 돈은 살림으로 네가 써. 근데 이걸 누군가가 충족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요즘엔 남성분들이 하겠어요? 그럼 네 돈은 네가 쓰는 거고 내 돈은 살림 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완전 호구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남성분들 중에서 있어요.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원래 이런 취미 하던 놈이야. 나 원래 피겨 모으던 놈이야. 집은 좁은데 맨날 박스 모으고 있어. 여성분들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돈은 없는데 월급 받으면 맨날 그걸 사고 있어. 여성분들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남성분들은 자기 취미 생활한다고 막 그래. 근데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여자를 만났었을 때 결혼을 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너무 스트레스겠죠. 지금 내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사는 거는 좋은데 그냥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결혼이라는 거는 부모님의 영역이 아닌 나 혼자서의 영역인 거잖아요.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세상이니 부모님의 그늘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